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카3 샤신 레드재민 류블루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2020-2021 유럽 시즌은 헤어지자마자 다시 만난 느낌. 예. 그래서 극도로 지금 피곤한 상태에서 녹화를 시작하고 계신 유럽 축구 시즌 맞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주 정신없어요. 지금 오늘 방송이 3개인데 지금 계속 앉은 지가 지금 한 20몇 시간 됐죠. 이제 유럽 리그 개막을 한 것을 기념해서 저희가 2020-2021 유럽 축구 프리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 제일 어려운 거. EPL은 어디가 우승합니까? 지금 말하는 거. 이봐 원래 이래. 원래 이런 거예요? 이래. 매년 이랬어. EPL 우승팀은 어디입니까? 전 맨체스터 시티 뽑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제가 뽑았는데 처참하게 틀렸잖아요. 올 시즌엔 다를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사실은 어디 봅니까? 여전히 리버풀이나 맨시티가 특히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압도적인 차이로 2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의 어떤 양적 질적 두께로만 보면은 맨시티가 뭐 예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맨시티가 가장 좋아요. 좋은데 저는 좀 독특하게 가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첼시. 제발 한국인이면 토트넘 우승 전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트넘은 더 이상 하락세 안 타면 다행일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항상 뭐 시즌 초반 평론가들의 말은 다 틀리게 마련이지만 그 토트넘은 우승까지 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토트넘 우승을 전망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옐카 패널에 계십니다. 레드잼! 2020-2021 시즌 EPL 우승팀은 어디입니까? 저는 리버풀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정말 기회주의자가 됐어. 베리 굿 초이스. 솔직히 가능성 면에서는 맨시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제일 많아요. 지금도 아직 이적 시장 안 끝났잖아요. 요번 이적 시장 1월 그 다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돈 쓸 만한 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하고 이제 첼시 딱 2개거든요. 첼시는 뭐 지금 거의 미친 영입을 하고 있고 맨시티도 지금 마감 전에 누구 사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맨시티가 가장 확률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앞에 두 분이 이제 다 채가셨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맨시티, 리버풀, 첼시 딱 3개 뽑아왔거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리버풀로. EPL은 그렇고요. 라리가 우승팀은 어디입니까? 라리가는 뭐 바르셀로나 망했으니까 레알이죠. 네. 오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컴팩트해요 지금. 류블루. 저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챔스는 어찌저찌 될지 몰라도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팀 밀릴 것 같습니다. 라리가는 샤신이 정리한다. 샤신. 저는 쿠만 감독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얘기했고요. 바르셀로나가 정말 이렇게 나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 여기서 우승 예상을 바르셀로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매우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왠지 저는 뭐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아니지만 뭐 근거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는 현재 뭔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이른바 모티베이션이 충만한 선수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이상한 일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리스만 선수도 사실 뭐 올 시즌 명예회복을 해야만 하는 시즌이죠. 사실상 7번 달고. 네, 7번 달고. 덴벨레 선수는 뭐 만약에 부상이 없다면 덴벨레 선수도 더 이상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를 들어 뭐 리키 푸치라든가 안수 파티라든가 뭐 새로운 트림캉 선수 같은 또 이런 젊은 선수들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이럴 때 바르셀로나를 한번 우승 후보로 지목하는 것이 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은 공포에 산다. 네, 공포감이 엄습할 때 바르셀로나를 하나 사놓자. 투자의 철칙이죠. 네. 네. 진정한 선수들은 그렇게 하죠. 딱 여기 안 돼, 망해 하고 사람들 다 팔게 한 다음에 매집을 하는 거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시죠? 네. 진정한 보수의 바르셀로나의 길이죠, 현실적인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정성이 약간 의외의 원인으로 반대로 나타날 확률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일단 하나 바르셀로나. 예, 네. 샤신이 정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상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네, 그 이상한 결과 이퀄 우승. 뭔가 메시의 라스트 댄스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죠. 네. 바르셀로나가 저도 바르셀로나가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레알이 우승하겠죠. 그러면 바야흐로 세계 최고의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팀은 어딘지. 아직 클럽 월드컵은 안 했어요. 예. 거기서 남미 클럽이 우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럽 최고의 리그군요. 일단은 유럽 최고의 리그. 일단은 유럽 최고의 리그. 정정하겠습니다. 유럽 최고의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팀 어디입니까?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이변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제가 일천하니까 좀 많이 찾아봤는데 도르트문트 꼽은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는 그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다. 그렇습니다. 예, 레드제민. 그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우승 경쟁 치열하고요. 바이에른이 약간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샤시는요? 요거는 저도 바이에른 뮌헨. 라이프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라이프치는 뮌헨글라트바흐에게 잡힐 수도 있어요. 네. 저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 뭐 주목할 팀 저는 뮌헨글라트바흐. 라이프치는 확실히 그 뮌헨글라트바흐가 지금은 이제 한 단 낮은 순위로 지난 시즌은 끝났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시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도르트문트는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엘링 브라우트 홀란드 선수가 처음부터 이제 출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를 잃어버린 게 좀 작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네네. 홀란드 선수가 처음부터 뛰는 거랑 하키미 선수 없는 거랑 어슷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를 앞설 수 있다. 나머지 팀들은 저는 우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바이에른 뮌헨도 이제는 조금씩 나이 든 선수들이 있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나 토마스 뮬러, 마누엘 노이어 이 선수들은 적어도 한 시즌 더 보는 데는 무리가 없고 나머지 선수들은 상당수가 이제 젊은 선수들로 차 있고 여기에 사네 선수가 왔죠. 사네 선수가 상당히 잘해줄 것 같아요. 네, 사네, 그나브리 이 라인이 지금 하는 그 폼을 봐서는 그 로베리의 클래스를 바로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로베리 예전에 로벤 리베리 선수 있을 때 어슷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도 지금 이런 건 있죠. 그 알라바 선수라든가 보아탱 선수라든가 이쪽 수비 라인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지금 향배가 저희 녹화 기준으로만 보면은 확정적이진 않아요. 뭐 떠날 수도 있고 한 선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뭐 지난 시즌에는 좀 기대 이하였지만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도 미리 영입을 해놨고 또 파바르 선수가 전방위적으로 또 뛸 수 있는 수비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즌 정도를 충분히 유지할 것 같거든요. 저는 바이에른 뮌헨. 그 세 분의 결론은 어우민이네요. 여러분 지금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뻔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뻔하면 안 돼. 왜냐? KBS가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기 때문이고. 제 입사하고 처음입니다. 해외 리그 중계를 하는 거. 아니 저도 분데스리가 태어나서 처음 중계해봐요. 그래서 저희가 뻔뻔하게 분데스리가 특집 프리뷰. 와우.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 독일 어린이와 프랑스 어린이들이 얼마나 공수해서 잘해주느냐. 그러면 프랑스 어린이가 꼭 들어가요. 제가 아는 게 프랑스 어린이밖에 없어요. 독일 리그 하자는데 또 프랑스가 나와. 요즘 미는 캐릭터 브랄라. 브랄라. 야, 진짜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
나이 든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극복을 하려고 사네도 데려오고 옆에는 이제 그나브리가 있고 또 수비는 또 이제 프랑스 어린이들 해주고 이걸 얼마나 잘 묶느냐가 한지 플리크 감독이 준비된 2인자였는데 준비된 1인자가 될 수 있느냐. 프랑스 선수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바이에른 뮌헨. 아니, 그래도 어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월드컵 챔피언이에요, 걔네. 그러니까 잘하는 어린이.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다른 팀들 도르트문트나 뭐 메넨글라드바흐나 아니면 라이프치히가 바이에른 뮌헨을 얼만큼 괴롭힐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메넨글라드바흐 얘기를 샤신께서 지난 시즌부터 솔솔 지금 하고 계세요. 영어를 빌려서 짧게 표현하자면 익사이팅 영 스쿼드 그렇죠. 인 것 같아요. 라스 슈틴들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뭐 많아야 2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이제 20대 초중반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시즌에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땄는데 뭐 이런 팀을 돌풍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번에는 웨넨글라트바흐가 조금 더 화력을 뽐낼 수 있는 시즌이다. 물론 여기서는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는 약간 제가 비껴놓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다음에 역시 좋은 축구를 보여주면서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를 위협할 수 있는 팀은 기본적으로는 세 팀이에요. 라이프치히, 뮌헨글라트바흐 그리고 거기에 레버쿠젠까지. 이 팀들이 그래도 재미있는 어떤 화력 축구를 하면서 위에 두 팀을 좀 괴롭힐 수 있는 팀들인데 이 팀들 간의 경쟁에서 저는 웨넨글라트바흐가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산 플레아 선수, 마르키 티람 선수의 호흡이 아주 뭐 좋고 여기에 선수가 공격 라인에는 너무 많아서 진짜 더블로 돌려야 될 정도예요. 요나스 호프만 선수, 뭐 파트릭 헤어만 선수, 아까 말한 라스 슈틴들 선수 여기에 그 나겔스만 감독과는 궁합이 좀 안 맞았던 하네스 볼프 선수를 또 데려왔고요. 전체적으로 이 웨넨글라트바흐가 올 시즌 보여줄 화력은 지난 시즌 대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프치히가 긴장해야겠네요.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일카 하나 드릴게요. 왜요? 한 번도 중계 안 해봤다면서요? 분데스리가. 평생 처음 뭐 이렇게 술술 나와. 아니요, 그거는 뭐 머릿속에선 중계하실 수도 있어요. 네. 레드제민 어떻게?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관전 포인트 뭐 굉장히 많은데 바이에른을 바이에른은 괴롭지 않아요. 바이에른은 괴롭지 않고요.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괴로운 않고. 시즌이 간간히 나와요. 지난 시즌 지난 초반에 시즌 괴로웠어요. 초반에 지난 시즌은 무지하게 괴로웠죠. 코바치 때문 아니야 그거? 그래서 우승 못했습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에른과 도르트문트 뭐 바이에른과 누군가가 붙어서 승부 불예측성 이 경기 정말 누가 이길까라는 게 이제 에센스잖아요. 스포츠 관전에. 또 하나는 이제 바이에른의 이제 우리가 오페라 보듯이 예를 들어서 뮤지컬 보듯이 정말 우리는 알잖아요.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멋있을 거고 살아남을 거고 그런 과정을 멋진 과정을 보는 그런 감각으로 바이에른을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사실 대한민국이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인 선수 보는 맛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 역시 포인트를 알아. 레드제민이 포인트를 알아요. 예. 아니 뭐 사실 뭐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우리가 막 슈팅들이 다치면 내 다리가 아파 뭐 이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황희찬이 다친 다리가 아파요? 하지만 황희찬이 다치면 최소한 마음이 아프고 이제 휴먼 레드. 그래서 보면 되게 많아요. 황희찬, 지동원, 권창훈, 정우영.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선수 예전에 프리미어리그에 한참 몰렸을 때 우리가 되게 재밌었잖아요. 토요일은 누구 나와, 일요일은 누가 나와, 월요일은 누가 나와. 근데 최소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한국인 선수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두 다 건강하게 정상 컨디션으로 나와야겠지만 또 뭐 팔은 안으로 굽어야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분데스리가를 좀 넘어서 다른 리그에 있는 한국 선수들까지도 아주 지금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정말 유럽 축구에서의 코리안 플레이어스들이 진짜 좋은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 게 황희찬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을 전후해서 월드컵 직후에 사실은 엄청나게 확 성장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황희찬 선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야 제가 모르죠.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당연히 모르는데 지난 시즌에 어떤 극상에 올라온
어시스트 능력이라든가 주변 동료와의 연계라든가 또 오프 더 볼 움직임 이런 거를 보면 황희찬 선수가 축구를 마치 새로 깨달은 듯한 그런 정도로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약점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은 이미 황희찬 선수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나겔스만 감독과 라이프치히가 충분히 연구를 하고 저는 영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티모 베르너 선수의 빈자리가 보통 빈자리가 아닌데 그렇죠. 여기에 뭐 다른 선수들 앞서서 황희찬 선수부터 데려다 놨다는 거는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를 했고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중용할 거고요. 황희찬 선수는 또 좋은 축구를 이제 나겔스만 감독 휘하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 조금만 1% 정도만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부분은 역시 골 결정력. 골 결정력은 제가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골 결정력도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요만큼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시즌보다 더 강화되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고 황희찬 선수의 공헌이 아마 그 안에서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라이프치히에게도 좋고 황희찬 선수에게도 좋고 대한민국 축구에게도 좋고 대한민국 팬들에게도 좋겠죠. 아니 뭐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라이프치히와 황희찬을 응원해야 되고요. 예. 어느 정도 활약이 가능할까?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뛰었을 때 그 상대와 분데스리가 일부 리그의 상대들은 좀 다르잖아요. 수비도 그렇고 팀의 수준도 그렇고. 뭐 당연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만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의무예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지만 베르너가 빠졌고 시크가 빠졌고 이거 지금 보강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황희찬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면은 최소한 리그 골 최소 15골 이상. 그다음에 뭐 도움까지 합치면은 한 20개에서 25개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라는 그 수치로 담을 그 표현으로 담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도 구단도 그렇고 나겔스만 감독도 그렇고 완벽하게 얘는 주전이야. 무조건 붙박이 주전이고 얘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무조건 골을 넣게 해야 돼라는 상황 주변에서 자신감과 신뢰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은 완벽한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도 강팀이고 팀에서 믿어주고 이제 황희찬 선수만 잘하면 돼. 근데 뭐 다행히 지금까지 트렌드를 봐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네. 레드재민이 얘기했듯이 아니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잘해야 된다. 박지성 도우미, 뭐 박찬호 도우미, 류현진 도우미 이런 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의 도우미가 될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자비처하고 잘해봐야 되지 않나. 이 선수가 사실상 플레이를 좀 이끈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이제 폴센도 좋고 이번에 이제 포칼에서도 맞춰봤지만 자비처가 오른쪽에서 넘겨주거나 연계했을 때 어쨌든 황희찬이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이 선수하고 잘 맞으면 많이 떠먹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골 봤나? 뭘 봐요? 뭘 봐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요. 이게 대단해. 막 이렇게 뭐 근데 글씨가 되게 크고 조금밖에 없는데요. 분홍색 줄도 막 있고 그래요. 대단한. 저도 자비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자비처인지 사비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비처입니까? 네. 사비처입니까? 자비처라고 아니 제가 지금 분데스리가 중계를 앞두고 선수들 한글화 작업을 지금 제작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알아서 잘하세요. 제가 독일어 전공이 아니라서. 자 분데스리가는 어차피 뮌헨이 우승을 하지만 뮌헨을 누가 괴롭힐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말씀하신 메넨글라드바흐에 제가 또 아들을 좋아하고 어린이를 좋아하니까 키는 크지만 어린이가 하나 있어요. 마르케스 튀랑이라고. 그 릴리안. 람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튀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튀람이. 튀람. 네, 튀람이 릴 출신의 그 또 릴리안 퀴랑. 네, 또 릴리안 저희도 다 그냥 98년에 프로라고 처음 생각해서 알았을 때는 튀랑이라고 했는데 릴리앙 튀랑이라고 했죠. 근데 그 집안에서 튀람이 맞대요. 튀람이 맞대요. 네. 그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게 그 맞는 집안의 거예요. 의견을 존중을 해야지. 그래서 이 선수가 키도 크고 잘하고 10번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잘하고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지난 시즌에 아팠는데 10골에 8도움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키는 못 속이는 거네요. 근데 사실 아빠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메넨글라드바흐에 오고서 갑자기 터졌어요. 올해
바이에른 뮌헨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크고 빠릅니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예전에 차붐이 독일에서 활약하실 때는 보루시아 MG라고 했었거든요. MG. 제가 스포츠 신문이나 스포츠 맞아요. 뉴스를 보면 네.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를 그냥 이니셜로 MG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거 틀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될 것 안 같아요. 되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팀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뭐 AT 마드리드 뭐 이런 AT 마드리드는 근데 ATM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ATM. 해서 네. 뭐 아주 틀린 것 같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아틀레티코라고 그냥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빌바오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아틀레틱이라고 부릅니다. 아틀레틱 클럽. 예. 그러니까 아틀레틱 클럽.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는 예를 들어 도시 같은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자 쪽에 뒤에 나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 과연 이제 이 팀이 어떻게 불리느냐 이것도 이제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는 절대 MG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렇게 저희가 분데스리가 세계 최고의 리그. 예. 요즘 광고 보셨습니까? 분데스리가 온 KBS. 예. 저희가 이번 주말부터 중계 방송 하는데요. 네, 우리 샤신의 명품 해설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이 뮌헨글라드바흐에서 플로리안 노이하우스 선수도 주목해 노이하우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바이에른을 괴롭힐 선수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권창훈이요. 인정!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유럽 축구, 해외 축구는 EPL 라리가죠. 급격한 전환입니다. 예. 아니 토트넘 걱정을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간 이후로 이렇게 별로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만큼은 조금 걱정이 돼요. 샤신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개막전부터 홈에서 에버턴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는데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보셨잖아요, 경기. 예, 뭐 풀타임 시청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체력적인 준비, 전술적인 준비,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의 호흡. 뭐 무리뉴 감독도 굉장히 불만을 터뜨렸어요. 경기 끝나고. 해리케인 우리 팀 와가지고 하루 연습했다. 이 네이션스 리그 차출되는 바람에 휴가 막 껴가지고. 그래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프리시즌 평가전 같은 그런 경기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토트넘만의 문제인지 다른 전반적인 그 일정이 똑같은 환경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팀들도 다 그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개막전만 보면은 토트넘은 뭐 쉽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지만 또 한 경기 갖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토트넘이 지난 시즌 6위죠.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더 잘하려면은 적어도 5위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아주 쉬워 보이진 않아요. 냉정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아주 네. 어려워 보이던데. 아니 물론 이제 첫 경기고 한 경기를 한 경기에 너무 많은 네. 걸 말하면 사실 설레발이 되긴 하죠. 어제 에버턴의 미드필더 3명을 보고 제가 토트넘 미드필더들과 교체 선수를 보니까 뭔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에버턴 미드필더를 토트넘에 끼워 넣으면 이 선수들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토트넘이 데려온 선수들과 오히려 그 밑에 이제 도전하는 팀에 끼워 넣은 선수들을 보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경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에버턴이 더 높은 순위로 끝낼 거냐, 토트넘이 더 높은 순위로 끝낼 거냐 했을 때 에버턴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뭐 한 경기에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에버튼은 사실은 올 시즌에는 좀 잘할 겁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 2019-20 시즌을 프리뷰하는 많은 세계의 평론가들이 자, EPL의 이른바 빅6가 있지 않습니까? 아스날은 6권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 빅6를 위협할 만한 팀이 몇 팀 있다면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1년여 전에 던졌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프리뷰입니다. 1순위가 에버튼이에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 순위들이 이제 레스터, 울버햄튼 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안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웨스트햄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레스터는 아주 잘했죠. 정말 그렇죠. 빅6를 흔들었던 건 레스터였죠. 이 가운데에서. 그리고 울버햄튼은
지지난 시즌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지난 시즌만큼 이상 했어요. 똑같이 치겠습니다. 네, 그 이상 했죠. 그러니까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역시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에버턴은 정말 실망 그 자체인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메스 선수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리듬과 템포를 조절하고요. 공격의 방향을 또 하메스 선수가 잘 아주 영리하게 선택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즌 에버튼에게는 없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메스 선수는 정말 자기가 정말 자기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적절한 클럽을 찾아간 것 같아요. 간만에 맞는 옷 입었네요. 네. 또 감독이 또 안첼로티 감독이 하메스 선수와 인연이 깊으니까 하메스 선수가 들어간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에버튼의 전체적인 어떤 볼 돌아가는 것의 질을 좀 달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1년 늦었지만 올 시즌은 에버튼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경기만으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아까 각자 우승팀을 꼽으셨잖아요. 맨시티, 첼시, 리버풀을 꼽았어요. 리버풀 꼽은 이유를 좀 설득해 주세요. 우리에게. 살짝 불안은 해요. 워낙 결국 남는 거 하나 고른 거야. 왜냐하면은 이제 불안하다는 그 걱정의 이유는 올 시즌 여름 너무 영입이 없어요. 지금 리버풀이 너무 영입이 없고 그거를 묻자 클럽 감독이 얘기한 거 우리는 누구처럼 국가가 주인도 아니고 러시아 갑부가 주인인 팀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라고 아예 선을 걷죠. 그래서 코로나 영향을 이제 그 경쟁자들보다는 받는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렇게 개막전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얼굴, 그 포메이션 그대로.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삐끗 예를 들어서 반다이크가 뭐 어딜 다친다든가 마네 아니면은 살라 중에 누가 다친다든가 그러면은 백업을 누가 서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불안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불안한데. 리버풀이 알리송하고 반다이크하고 이렇게 잃어버린 퍼즐을 탁탁 조각을 맞춰가지고 챔피언이 됐잖아요. 근데 그 퍼즐을 사온 돈이 바로 쿠티뉴 팔아가지고 갑자기 1억 4천만 파운드가 퍽 들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정말 재활용을 해서 불쑥 솟은 거거든요. 장사 자체는 정말 잘한 거네요. 네. 네. 만약에 그때 쿠티뉴 못 팔았으면은 지금 리버풀이 거둔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요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호재가 지금 하나 더 터져야 돼요. 리버풀의 의사결정권자예요. 누굴 팝니까 그러면? 레드제미는. 살라나 마네 둘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개막전 해트트릭 했는데? 뭐 그거는 인정은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다고 반다이크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팔고 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다음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아니면은 올 시즌 우승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걷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은 팬들과 함께 일심단결해서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제목이 나와. 제가 오늘 뭐 포퓰리즘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샤시는 첼시를 잘해요. 꼽았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리버풀을 제가 지난 시즌에 우승으로 지목했던 가장 큰 근거는 뭐였냐면 리버풀은 어쨌든 이제 유럽 챔피언까지 했는데 리그 우승에 정말로 목마를 가능성이 높은 팀이고 그 유럽 챔피언 됐을 때 팀과 지난 시즌 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네. 올 시즌도 그렇지만 그런데 과연 이제 지금 시작된 이 시즌까지 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걷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첼시라서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도 그렇고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이게 어느 한계가 되면 그리고 팀이 사실상 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막강하죠. 여전히 맨시티는 막강하고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 리버풀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이게 한계에 다다르면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시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약간 지루해져요. 그러면 지루해지는 느낌이 오면 그런 팀들은 이제 약간
전력이 정말 좋아도 우승을 못하는 경우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적인 흐름에서. 일종의 권태기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게 와요. 근데 이제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미 지난 시즌에 저는 맨시티 우승을 예측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예전에 바르셀로나에서도 그 좋았던 시절을 보냈지만 한 마지막 시즌에는 별로였거든요. 물론 이제 부상자도 많고 이제 수비 문제도 있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약간의 그 흐름이 지나가는 좀 지루해진 모티베이션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저는 맨시티가 지난 시즌부터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맨시티는 아까 레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름이든 뭐 겨울이든 뭐 필요하면 더 영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팀이죠. 그래서 얼마나 또 이 선수단을 물갈이하면서 정말 모티베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는 한계에 왔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티베이션 충만한 우량주를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첼시에 한번 이제 그 희망을 거는 거죠. 물론 좀 기분은 얹잖아요. 첼시가 저는 아스날보다 먼저 유럽 챔피언이 됐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한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 로베르토 디마테오 감독 때 우승할 때 아스날보다 어떻게 첼시가 먼저 유럽 챔피언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한번 첼시에 걸어보고 싶고 첼시가 또 하나 제가 지지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빌딩을 상당히 영리하게 잘했어요. 상당히 물론 이제 영입을 못했던 기간도 있지만 첼시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와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쓴 것 같지만 실제로 최근 그 근년에 첼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그렇게 많이 쓴 게 아니에요. 첼시가. 왜냐하면 아자르 선수를 천문학적인 가격에 레알 마드리드에 넘겼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지금 뚱자르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아자르 선수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첼시는 아자르 선수의 모든 거를 다 얻어낸 뒤 이 엄청난 돈을 아자르 선수로 인해서 벌어들였고 그 돈을 바탕으로 다시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여럿을 사오는 바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리빌딩은 이렇게 저는 그 첼시가 굉장히 리빌딩의 좋은 모습을 하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액면 연령으로만 보면 아자르 쉽게 포기하고 싶은 카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태까지 에이스 해준 거 고마워 됐어. 오케이 가. 그리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팔 수 있을 때 그렇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레드도 제값 이상 받은 거죠. 마네나 살라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한 거고. 첼시가 비즈니스 아주 잘했어요. 저는 이런 클럽이 게다가 뭐 감독도 젊고 뭐 젊은 선수들도 많잖아요. 이런 클럽이 한번 우승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수비가 물론 수비 쪽에 불안감이 있기는 해요. 지난 시즌에 보니까 1996, 97 시즌 이후로 가장 실점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적료를 보면 올 시즌 EPL 1, 2, 3위가 다 첼시입니다. 하베르츠, 베르너, 칠웰 그리고 지에우도 타봤고 이런 걸 봤을 때 첼시가 지난 시즌보다는 저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 전 세계에 잘하는 어린이들을 제가 어린이를 좋아하는데 어린이들을 이런 데 다 몰아놓고 영국에서 제일 잘하는 잉글랜드 잘하는 애들 이미 모아놨고 전 세계에서 있는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이걸 램파드 감독이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하고 첼시는 뒤에만 잘 조정하면 정말 우승도 도전할 수 있다. 아니 맨시티 얘기를 하라고 지금. 맨시티는 그래서 사왔잖아요. 수비수가 계속 다치니까 그렇게 비싸게 수비수 쇼핑을 했는데 너희들이 다 다쳐? 그러니까 아케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해서 실수하는 수비는 하지 말자. 맨시티는 말씀하실 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수비수가 다 다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은 맨시티가 이미 권태기가 시작됐다고 샤신이 그랬잖아요.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과르디올라와 맨시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다른 호주머니가의 클래스가 달라요. 메시를 살라고 했던 팀이에요. 여기. 아니 이게 클래스가 달라요. 바다에서 파도가 쳐도
유조선이 받는 파도하고 고깃배가 받는 트롤리가 받는 파도하고 다르잖아요. 항공모함이 받는 그 데미지와 일반 구축함이 받는 데미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항공모함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출격할 수 있는 비행기도 다 다르잖아요. 네, 뭐가 실려 있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올해는 정말 다 파도가 높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도 있었고 휴식기도 얼마 없었고 리듬도 흐트러졌고 그렇다면 선수값이 가장 큰 친구들이 많이 넣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저는 과르디올라가 정말 처절한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올 시즌만큼은 뭔가 들어올리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리그가 값이 좀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여전히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를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챔피언스리그 따야 되지만 올 시즌만큼 리그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최소 듭니다. 더블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 최소 같은데. 더블. 네, 최소 과르디올라의 명예 회복을 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쓴 돈이 얼마인데 대차 대조표 들고 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거 못하면 그냥 바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뭐 파리 생제르맹만 갈 수도 있겠죠. 과르디올라는 갈 데가 많은데 이 비싼 선수들을 다 사놨으니까. 무슨 명문 클럽 도장 깨기입니까 감독 자리? 열카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류블루 이제 주말 잠을 다 잔 것 같습니다. 끝났다고 봐야지. 주말 잠을 다 잔 것 같고 네. 기쁘게 축구 보고 여러분도 좀 즐길 수 있는 주말이 된 것 같습니다. 50대 샷신 얼마나 힘드실까. 네. 일주일에 방송 1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자, 샷신의 한 줄 미치겠어요. 요약은 잠시 후에 좀 서정적으로 좀 듣기로 하고요. 미치겠어요로 하신 거예요. 레드제민. 뭐 좀 나눠주세요.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일단 분데스리가는 뭐 KBS가 중계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바이에른의 아름다움도 재밌고 강력함도 익사이팅하고 한국 선수들도 많고 프리미어리가 워낙 크고 라리가에서는 레알 바르셀로나에만 열광을 하다가 갑자기 이강인이란 괴물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흥분을 해주고 축구 잘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뭐 할 말이 없네요. 야 이거 생각해 오는 것 같아. 진정한 느낌이. 포퓰리스트. 오늘은 정말 대단하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와 무슨 선거 있어요? 당선. 샷신. 저요. 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바르셀로나 우승 때였구나. 주식은 공포에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절대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제 말을 참고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투자는 결국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절대 제 말을 참고하지 말아주세요. 예. 네, 요즘 주식 열풍이 하도 저기해서 네, 요 맞습니다. 말을 꼭 오늘 샷신 얘기 듣고 어디 가서 FC 바르셀로나 우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샷신 레드블루와 함께했던 2020-2021 시즌 유럽 빅리그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